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유라시아를 무대로 한 동서 세력인 흉노와 훈의 연관성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전에 훈과 흉노연합이 동류집단일 가능성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다루면서 두 집단이 동류집단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라시아 초원에 분포하는 137구의 고대인 유해를 기반으로 한 네이처 논문의 연구를 통해서 훈과 흉노의 동류집단 가능성을 자연과학인 유전학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연합과 훈의 두 집단 중에서 시간적으로 더 선대의 세력은 흉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의 연관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흉노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흉노연합의 유전 형질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분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도 중간중간 인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쌓는 차원에서 흉노의 유전 형질에 대한 지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연구는 기원전 50년을 기준으로 흉노 집단을 초기와 후기 집단으로 분류했는데요. 초기 흉노 집단은 두 갈래의 굵직한 유전적인 구성을 보입니다. 먼저 서부 흉노 집단인데요. 이 집단은 알타에게와 이란계의 혼합 집단으로 유전자 비중 분석 결과 조상 중에 92%를 알타에게로 하고 8%를 이란계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흉노 집단의 두 번째 그룹은 몽골 동남부의 슬랩그레이브 문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입된 서방계 유전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유한 유전인자를 가지는 그룹이었습니다. 두 집단의 중간지대에서 발견된 유해 샘플에서는 커다란 두 유전 집단의 형질이 마치 색상의 그라데이션처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흉노 제국 후기의 유해 샘플을 살펴보면은 이 시기의 유해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유전적인 혼합성을 보였습니다. 그 근거로 유전적으로 유사할수록 샘플이 밀착 분포하는 PCA 그래프에서 후기 흉노인을 대표하는 초록색 사각형이 초기 흉노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고요. 후기 흉노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유전 집단의 선조 비율 분석을 위한 QPADM 모델링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더 다양한 집단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전 시대에 비해서 흉노 조상의 유전적인 구성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기 흉노의 다양한 유전 구성을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석 대상이 된 47명의 후기 흉노인 유해 가운데 과반수를 조금 넘는 26명은 초기 흉노인이 가진 세 가지 대표적인 유전자 계통, 그러니까 알타에게, 이란계, 그리고 몽골 동남부인 슬랩그레이브의 유전인자가 두루 혼합된 경향을 보여줍니다. 초창기 흉노 집단의 유전적인 구성이 이후에도 과반수 이상의 유해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이건 유전 분석에서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 흉노인에게 이어받은 형질 외에 서부와 남부로부터의 새로운 유전자 유입도 확인됩니다. 유라시아 중서부에 사르마트계 유전인자를 보유한 11명이 있었고 남방 한나라인의 유전 집단에서 보이는 유전 형질이 혼합된 6명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흉노는 비단길 주변 세력, 그리고 몽골 초원을 출입한 유라시아 동서 세력의 유전 형질이 폭넓게 혼합된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흉노는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은 부족이 아니라 유전자 구성이 복합적인 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논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현대의 몽골 지역에 분포하는 흉노 출신의 유해에 대해서 유전 형질의 유사도 분석을 위한 PCA와 유전 집단의 유입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D 통계를 적용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흉노 출신의 인물들은 유전적으로 크게 두 개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유전적인 혼합도가 낮은 동아시아 유래의 동흉노 집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라시아 서부인의 유전자가 상당량 유입된 서흉노 집단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집단 중에서 당초에 서방계 유전자가 많이 유입된 건 서흉노 집단이었죠. 오늘 리뷰할 네이처 논문에서도 서흉노 집단은 여러 유전 집단의 유전적인 유사도를 알아보기 위한 PCA 분석에서 모든 샘플이 스키타이의 분파인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의 사카의 유전 형질과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서흉노 집단과 유전적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중앙아시아 초원의 사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샘플 내에 포함된 주요 유전인자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서부 흉노와 중앙 초원의 사카는 막대 그래프상으로도 거의 유사한 유전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막대의 각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아나톨리아 유럽 지역의 농부, 그리고 동부 유럽의 수렵 채집민, 코카서스 지방민, 동아시아인 등 유라시아에서 일반적인 유전 형질들입니다. 반대로 동부 흉노의 유전 구성을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유래의 유전자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유전적인 단일자가 강하게 보존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서부 흉노나 중앙 초원의 사카화는 매우 대조적인 구성이죠. 이제는 더 본질적인 흉노의 서부 유입 가능성의 입증을 위해서 동부 흉노의 서방 진출 가능성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쯤에서 특정한 유전 집단이 다른 유전 집단으로 유입됐는지 그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한 유전 집단이 다른 유전 집단들로 유입됐는지를 판단하는 분석법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석법으로 2010년에 뒤통계가 도입됩니다. 뒤통계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변수를 입력으로 받는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이 함수의 결과는 테스트라는 집단이 A 혹은 B 집단으로 유전적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C 집단은 앞서 연관성을 분석하려고 한 테스트, A, 그리고 B 집단 전체와 유전적으로 크게 이질적인 외부 집단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동부 흉노 집단이 앞서 언급한 서흉노 혹은 사카 집단으로 유입됐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식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세 집단 외에 외부 집단으로 선정된 음부티는 서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고립되어가지고 살아간 피그미 인종의 하나입니다. 유라시아 인종과 굉장히 연관성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부 집단으로 선택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D통계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계산 결과 값으로 D값과 G 점수가 있는데요. 만약 D값이 0이 아니고 G 점수가 3 이상이면 아래 그림에서 P라는 집단에서 P1 혹은 P2 집단으로 유전자 이입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D통계를 흉노와 그 서방에 있던 집단들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부의 흉노 집단이 서방으로 진출했는지 여부를 추적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는 쭉 동흉노 집단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집단으로는 아까 설정했던 아프리카의 음부티를 선택했죠. 우선 동흉노가 아까 언급한 서흉노 그리고 중앙초원의 사카로 유입됐는지를 확인해보면은 여기서 D값은 0이 아니지만 G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의미한 유입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흉노 집단 내에서도 고유한 서흉노, 동흉노는 양극으로 고착화돼서 유전적으로는 분리된 집단이었고,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유입이 활발했다기보다는 두 집단 사이의 공간에서 두 집단의 유전자가 혼합되는 경향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흉노의 선우 중심으로 좌우 연항의 통치가 상당히 독립적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흉노가 중앙초원의 사카로 유입된 흔적도 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흉노가 서방으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초원 방면으로 유입되진 않았고 다른 방면으로 진출했을 거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동흉노가 서쪽으로 진출할 때 초원 쪽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흉노가 오손과 강거를 서방으로 축출했다는 내용을 단서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흉노가 천산산맥으로 향해서 1단계의 오손을 축출하면서 오손이나 혹은 천산산맥까지 이주한 사카인 천산사카의 집단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서 D통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D값이 0이 아니고 G점수가 5.54로 3이 넘기 때문에 동흉노가 이 방향을 통해서 서방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는 천산산맥 인근의 오손과 접촉하고 그들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오손 집단에 유입이 됐거나 중앙아시아 초원이 아닌 천산산맥 쪽으로 남한 사카에 유입되기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동흉노의 루트가 천산산맥 방면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천산산맥의 다른 세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의 두 집단 중에서 흉노와의 접촉이 더 확실한 오손, 그리고 고고학적 흔적상으로 서기 2세기 무렵 천산산맥의 인근에 거주했던 흉노의 분파인 천산 XN으로의 동흉노 유입을 분석하겠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이 천산 XN을 천산훈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시간의 목표인 흉노와 훈의 연관성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두 집단의 연관성을 너무 확정짓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이 방송에서
천산 흉노로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D통계를 적용해 보면은 D값이 0이 아니고 G값은 무려 13점이 넘기 때문에 2세기의 천산 흉노는 유전적으로도 흉노의 분파로 확인됩니다. 이건 서기 2세기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1세기 후반에 후한과 그 동맹 세력인 남흉노의 공격을 받은 북흉노 세력이 서방으로 피신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알려져 있죠. 이 천산 흉노는 그 집단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D통계를 통해서 그들의 피신 루트가 천산산맥 방면일 거라는 공신력 높은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흉노가 그들의 분파로 확인된 천산 흉노의 거점보다 더 서방으로 뻗어나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천산 흉노의 서방 집단 중에서 흉노와의 유전적인 유사도가 높아서 흉노의 유입이 있었던 걸로 확인된 집단을 투르크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투르크를 분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의 진로가 어땠는지를 추가로 추적하기 위해서 훗날 8세기경에 키마크 칸국이 성립되는 서북방의 루트와 10세기에 카라한 칸국이 성립되는 서남방의 루트 중에서 흉노가 유입되는 루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점수가 3점이 넘는 서남방의 루트인 카라한 칸국 쪽으로 흉노의 유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흉노는 대체적으로 서남방의 루트를 통해서 서쪽으로 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흉노가 점차적으로 서진한 과정에 대한 정략적인 근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흉노와 4, 5세기 훈 집단의 유전적인 유사도 분석인 PCA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많은 샘플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흉노 그리고 그 흉노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사이에 둔 훈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상당히 인접하게 위치해서 높은 유전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집단의 유전 구성에 대한 막대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 집단 중에서도 특히 흉노와 훈의 그래프가 중앙아시아 초원이라는 둘 사이의 거리가 무색하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흉노인의 형질이 중간 과정 없이 거의 흉노 집단으로 그대로 전이되기도 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장거리 이동이 여러 대에 걸친 것이 아닌 당대에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남성의 Y 염색체와 목의 유전자인 mtDNA의 분석을 병행해서 두 집단 간의 인구 이동이 어떤 성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나타난 이 그래프는 한가운데의 점선에 위치할 경우에 이동 인구의 남녀 비율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고 좌측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여성의 이동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우측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남성의 이동이 두드러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윗줄에 위치하는 흉노와 훈 사이의 이동은 남성 집단에 크게 치우쳐 있고요. 추정치의 평균을 의미하는 빨간 직선의 값이 미치 10인 로그 함수 기준으로 1에 가깝기 때문에 로그 계산에 따라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서 10배는 많은 이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이동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남성 위주의 전투 목적 이동이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론해온 내용을 먼저 D통계 기준으로 요약해드리면은 흉노의 서방 집단으로의 유입은 거시적 차원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여러 집단으로의 유입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동의 방향은 서북방보다는 서남방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대 동방의 흉노 잔존 세력과 서방의 훈이 남성을 위주로 한 당대의 이주, 길어도 불과 2대 정도에 걸친 이동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대 이동의 정체가 다수의 남성 집단에 의한 특수 목적, 즉 전투 목적의 이동이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다시 요약해본다면은 흉노의 서방 유입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남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한편으로 훈의 유럽 침공 당대에도 모종의 이유, 아마도 동일 집단으로 추정되는 지도부의 강한 추진에 의해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즉각적인 이동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전의 인문학적 차원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어서 흉노 연합과 훈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동류의 지도부를 공유한 집단이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연구에 공백도 있습니다. 흉노가 오늘날의 이란 인근까지 서진한 상태에서 서방에서 추가로 더 진출하면서
알라닌을 서쪽의 유럽으로 몰아내기 시작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후속 유전학 연구에 공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방 흉노 집단 일부가 훈으로 직접 유입된 과정이 동류의 지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용병 집단에 의해서 수행됐을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앞서 제가 내린 결론을 100% 확정할 수는 없는 그런 요소이다 하는 정도로 이번 방송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고 연구 레벨의 방송이라서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주시면은 최대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